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봤던 익살 넘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유쾌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사도 정신과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선 돈키호테와 현실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시종 배불뚝이 산초가 대비를 이루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중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 소설의 출발작으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편히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목동들은 돈키호테와 산초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저녁 식사를 마련해 두 사람을 초대했다. 산초야, 기사도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존경과 대접을 받는단다. 자자자, 내 옆으로 오게. 여기 훌륭한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해. 나와 함께 같은 접시와 잔에 담긴 음식을 사이좋게 먹고 마시자. 편력 기사도에서는 차별이 없고 모든 게 평등하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일은 혼자 먹는 게 편합니다. 예절을 갖추고 먹는 것보다는 제 마음대로 먹는 게 훨씬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주인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요. 어려워하지 말고 어서 와서 내 옆에 앉게. 목동들은 편력 기사와 종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고기를 쉴 새 없이 입으로 가져가는 두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며칠 굶었나 보네. 식사가 끝나자 목동들은 술과 도토리, 딱딱한 치즈를 내왔다. 돈키호테와 산초, 목동들이 계속 술잔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술자루 하나가 이내 바닥이 나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배도 부르고 취기도 적당히 올라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난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편력기사 돈키호테 델라만차요. 여러분이 나와 종자에게 베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력기사를 존경하고 잘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의무를 잘 마쳤으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잠자리로 가려는데 마을에서 식량을 가져온 한 청년이 말을 꺼냈다. 페드로, 오늘 아침 마을에서 그리소스토모란 대학생이 죽었어요.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동으로 변장했잖아요. 아니, 그 친구가 갑자기 왜 죽어? 글쎄, 돈 많은 기에르모의 딸 마르셀라 때문에 상사병으로 죽었대요. 그 양치기 처녀 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 마르셀라 때문이라고? 네. 이상한 일은 그 대학생이 자신을 들판 샘물의 바위 근처에 묻어달라고 했대요. 마르셀라를 처음 본 것이라나? 신부님들은 절대 유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와 함께 목동 차림으로 다니던 가장 친한 친구인 암브로시오가 유언대로 해줘야 한다고 우겼대요. 그래서 마을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아마 내일 볼만할 겁니다. 전 다리가 부러져도 꼭 구경 갈 거예요. 그래? 목동들도 가고 싶어서 발에 가시가 박혀 걷지 못하는 목동에게 양들을 맡기고 모두 가기로 했다.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돈키호테는 궁금했다. 페드로, 그리소스토모와 마르셀라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 그리소스토모는 그 어느 부잣집 아들인데 살라망카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는 그 점성술뿐만 아니라 해와 달의 움직임도 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석과 월석을 정확히 알려줬었거든요. 일석이 아니고 일식이고 월석이 아니라 월식이라고 하지요. 게다가 우리에게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고요. 흉년이 아니라 흉년이요? 뭐 나한테는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어쨌든 똑똑한 그리소스 토모 덕분에 때맞춰 곡식을 심은 그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아주 많은 돈을 벌었지요. 천문학의 밝은 친구였군. 그리소스 토모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채 몇 달이 안 된 어느 날, 그가 멋진 학사복 대신 목동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목동 차림인 친구 암브로시오도 같이 있었죠.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해버렸나? 그리소스 토모가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젊은 갑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알고 보니까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 때문이었어요. 첫눈에 반한 그녀를 따라다니려고 목동으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기에 그런 짓을 했을까? 기사님,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을에 기에르모라는 그 농부가 살았는데 그리소스 토모의 아버지보다 엄청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도 그에게 딸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어여쁜 그의 아내가 그만 딸을 낳다가 죽었답니다. 예,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기에르모는 슬픔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곧이어 아내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 근데 저기 기사님, 그 이야기가 지루하면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으니 계속 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어린 마르셀라는 기에르모의 동생인 마을 신부가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어머니를 꼭 닮은 마르셀라는 자랄수록 점점 더 예뻐졌죠. 숱한 남자들이 부자인데다가 아름다운 그녀한테 넋을 잃고는 그녀의 삼촌을 통해서 청혼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났나요? 아유, 기사님, 그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녀의 삼촌은 조카를 꽁꽁 숨겨놨고 그녀도 아직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양치기 처녀의 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다른 양치기 처녀들과 함께 양을 지켰어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날 이후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목동 차림을 한 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예, 물론 그들 중 죽은 그리소스 토모도 있었는데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그녀를 여신으로 떠받들었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여인 둘시네하여, 당신이야말로 나에게는 여신이랍니다. 이 마르셀라는 목동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이야기도 잘 나누었지만 누군가가 다른 뜻을 가지고 가까이 오면 그냥 멀리 차버렸답니다. 그런 그녀의 얼음장보다 더 차디찬 마음이 그리소스 토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그녀의 오만한 아름다움을 차지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기사님도 내일 그리소스 토모의 장례식에 가보시지요. 좋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어. 오두막으로 들어간 돈키호테는 둘시네아 공주를 그리워하며 밤새 뜬 눈으로 보냈다. 일찌감치 로신한테와 당나귀 사이에 잠자리를 편 산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페드로가 5명의 목동과 함께 돈키호테를 찾아왔다. 기사님, 저 일어나셨으면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리소스 토모의 장례식에 같이 가시겠어요? 그럼요. 산초, 어서 로신한테 안장을 얹고 따라 나서게. 네, 주인님. 쏜 화살보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명의 목동들과 말을 탄 2명의 이교도, 그 뒤를 따르는 3명의 수행원과 마주쳤다. 그들도 모두 장례식에 가는 걸 알고 다 같이 길을 가기로 했다. 이교도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물었다. 비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오길 잘한 것 같네. 그 장례식이 꽤 시끌벅적하겠군. 그럴 것 같네. 당신들도 마르셀라와 그리소스 토모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럼요. 장례식을 보려고 할 일도 미루고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왜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대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든 채 칼까지 차고 다니십니까? 나는 편력기사 돈키호테 델 라만차요. 편력기사도를 따르는 나에게 편안한 삶은 허락되지 않소. 그런 삶은 비겁한 귀족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요. 하지만 나는 편력기사라 해도 다른 훌륭한 기사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사람들은 돈키호테의 말을 듣고 그가 미쳤다고 확신했다. 그들 중에서도 비발도는 돈키호테가 얼마나 미쳤는지 궁금했다. 나리, 도대체 편력기사가 뭡니까? 대영 제국의 유명한 아소왕 이야기도 모릅니까? 그 시대에 처음으로 기사단이 생겼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 유명하고 용감한 대표적인 기사로는 아마데스 데 가울라와 그 후손들, 그리고 티란테 엘 블랑코, 무적의 기사 돈벨리아니스 데 그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편력기사입니다.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하지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토록 힘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래도 장례식장까지 저 미치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는 게 덜 심심하겠지? 비발도와 그의 일행뿐만 아니라 목동들도 돈키호테의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차렸다. 비발도는 계속 돈키호테에게 말을 붙였다. 아이고 기사님, 그 어떤 수도사의 수련도 기사님의 힘든 일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편력기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묵묵히 정의를 구현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잃을 만큼 큰 위험에 빠진 편력기사들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교도라면 모를까,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달라고 청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편력기사들의 관례입니다. 하나님께는 싸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비발도는 말도 안 되는 돈키호테 이야기가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 장난기가 생겨 돈키호테를 조금 더 골려주고 싶었다. 이 당신처럼 훌륭한 기사님에게도 그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과 신분, 아름다움을 경건한 자세로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엘토보서 출신으로 둘시네아 공주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는 신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가 지닌 뛰어난 성품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 빛을 잃을 만큼 눈이 부십니다. 저는 그분의 가문을 알고 싶은데요. 머지않아 아주 뛰어난 명문가가 될 라만차의 토보소 가문입니다. 저는 라레도의 카초핀 가문인데 그런 이름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얼렐레? 아니 여태까지 그토록 뛰어난 가문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돈키호테와 알고 지내던 산초 판사만 빼고 다른 사람들과 목동들은 돈키호테가 완전히 미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둘시네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산초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둘시네아 공주님은 전혀 모르겠네. 나도 엘토보서 근처에 살고 있지만 그런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목동들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6명이 꽃으로 덮인 관을 들고 있었다. 페드로가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사님, 그리소스토모가 저 산등성이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빨리 가봅시다. 예. 돈키호테와 일행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목동들이 관을 내려놓고 바위 옆 땅을 파고 있었다. 암브로시오, 그리소스토모가 묻어달라던 곳이 여기 맞나? 그래. 가련한 내 친구.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이 여기라고 했네. 그는 여기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마르셀라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곳에서 목숨을 버렸지. 암브로시오는 슬픔이 가득 찬 눈으로 돈키호테와 그의 일행을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에 묻히는 사람은 그리소스토모란 청년입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떠받들었지만 그녀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증오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련한 내 친구는 자신의 사랑이 사람들 뇌리에 영원히 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묻을 때 야속한 그녀에게 바친 사랑의 노래가 담긴 저 종이 뭉치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친구의 유언대로 지금 모두 불 속에 던져버릴 생각입니다. 잠깐! 그 종이 뭉치를 태운다는 건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을 내다로온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오. 우리에게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오. 비발도는 그리소스토모가 쓴 글을 보고 싶은 마음에 암브로시오를 말렸고 종이 뭉치를 빼앗아 한 장을 펼쳤다. 종이에는 절망의 노래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암브로시오는 종이를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발도에게 말했다. 그것은 친구가 마지막으로 쓴 시입니다. 모두에게 그 시를 들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사람들은 비발도를 둘러쌌고 비발도는 그리소스토모의 불행이 담긴 시를 애잔한 목소리로 읊었다. 나에게 한없는 고통을 전해준 여인이여, 슬픔에 뒤틀린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대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만 공허한 하늘에 울려 퍼지는 건 처절한 비명소리뿐. 그대와의 작별을 앞둔 지금 잠시 뒤돌아보니 그대의 그림자가 환히 웃고 있네. 비발도가 낭송한 시가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어 그리소스토모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오호, 가슴을 찢을 듯한 그리소스토모의 비통한 숨결이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소. 이 감성이 충만한 기사님 말씀대로 그의 불행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비발도가 돈키호테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서 막 두 번째 종이를 읽으려는데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가 무덤 옆 바위 위에 모습을 나타냈다. 사람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 넋을 잃었다. 하지만 암브로시오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내 친구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대가 여긴 무슨 일인가? 너 때문에 입은 상처로 죽은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선가? 그렇다면 곁눈질로 슬쩍 보기만 하고 조용히 사라져라. 암브로시오, 나를 그렇게 몰아치지 마세요. 도둑질을 한 자에게도 이유가 있는 법. 나에게도 이유를 말할 기회를 주세요. 좋다. 그 뻔뻔한 얼굴로 어디 한번 변명을 늘어나 보시지. 여러분, 그리소스토모가 저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리소스토모와 제가 서로 사랑하다가 이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에게 일부러 시련의 아픔을 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을 받은 게 죄라면 죄겠죠. 사람들은 마르셀라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못지않은 어여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자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 광경을 본 암브로시오가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여러분! 저 악녀의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녀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제 가슴을 활짝 열어 보여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줘야 할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지금껏 고이 간직하고 있는 정절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저는 남자들의 사랑보다 들판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천하의 못된 악녀! 너의 뛰어난 말솜씨를 누가 당하랴? 하지만 어떤 말을 늘어놓더라도 네가 지은 죄의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으리라. 암브로시오, 당신은 그리소스토모와 가장 친한 친구니 나를 향한 그 엄청난 분노를 이해해요. 하지만
잠시 분노를 가라앉힌 뒤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소스토모가 자신의 지나친 욕망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말을 마친 마르셀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그들 중 몇 명은 그녀를 뒤따라가려고 했다. 우리가 그녀를 따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 그 말을 듣고 정의의 기사 돈키호테는 칼자루를 쥐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만들 두시야. 누구도 아름답고 진실된 마르셀라를 쫓아가면 안 돼.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마르셀라가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녀를 존중해줘야만 하오. 우리는 그냥 좀 위로해주려고. 잠시 술렁이던 목동들은 돈키호테가 무서웠는지 땅을 파고 그리소스토모의 관을 넣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경건하게 장례를 치르며 눈물만 흘렸다. 관을 묻은 뒤 돌로 무더미를 덮자 암브로시오가 묘비로 쓸 돌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친구요. 무덤에 묘비를 만들어 자네의 애절한 사랑을 길이 남길 비문을 새겨줄 것이네. 친구, 모든 증오를 거두고 편히 주무시게. 사람들은 그리소스토모의 무덤을 꽃으로 덮어주고 예를 표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자 암브로시오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분, 잘 가십시오. 그리소스토모는 슬픔을 나눠준 여러분 덕분에 저승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친구를 잘 돌봐주시오. 돈키호테도 잠시나마 정들었던 목동들과 여행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더라도 편력기사 돈키호테 델 라만차가 기사도를 훌륭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사님, 저희와 함께 세비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모험거리가 널려 있으니 기사님이 애써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인님, 세비야는 너무 멀어서 새로운 모험을 찾아 그곳까지 가는 건 무리입니다. 돈키호테는 비발도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정중하게 거절했다. 끝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숲은 악랄한 도둑들이 날뛰는 곳이라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놈들로부터 숲을 되찾기 전까지는 세비야에 갈 수 없습니다. 나 참 미친 주제에 별짓을 다 하려고 하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사님의 앞길에 운이 깃들기를 빌며 여기서 그만 헤어질까 합니다. 당신들의 여행길에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리겠습니다. 다행이야. 세비야의 모험거리가 많다고? 그런 곳에 갔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게 뭐야. 주인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편력 기사에게 딱 어울릴 만한 일이 있으니 잘 따라오기나 하게.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출연 양삭정, 안용욱, 박영재, 김모경, 조세령, 최정현, 윤호. 해설 유지영. 음악 고민수. 효과 이은상, 강미미. 기술 전영호,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송경희.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세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돈키호테 네 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